반갑습니다. 하헌기입니다. 왜 이런 말 있잖아요. 잘 되는 집구석은 계속 잘 되고 안 되는 데는 계속 안 된다. 뭔가 안 풀리기 시작하면 계속 안 풀리잖아요. 근데 그게 다 이유가 있거든. 가령 사람이 나름 성공을 하면 보상이 따르지 않습니까? 칭찬도 받고 그럼 막 사기가 오른다고. 유형의 무형의 자원들이 막 쌓이겠죠. 그 자원을 바탕으로 노력을 하고 관리를 하다 보면 이제 계속 잘 되는 요소들을 끌어오는 겁니다. 뭔가 긍정적인 것들을 계속 끌고 와. 그래서 잘 될 때는 계속 더 잘 되는 거죠. 일이 좋은 방향으로 계속 풀려나가니까. 근데 이제 실패를 하잖아? 이때부터는 진짜 힘들어지거든. 여기서 물론 그 실패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잠이 앉아서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뭔가 나쁜 습관, 나쁜 버릇, 나쁜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한테 없었는지 돌아보는 거죠. 혹은 왜 흔히들 뭐 운칠기삼 이런 표현들 많이 쓰잖아요.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운이 좀 따라줘야 잘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운이라는 것도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. 보통 인간 사회에서 행운이라는 것은 사람이 물어다 줍니다. 그래서 막 내가 나도 모르게 막 사람들한테 함부로 하고 다녔어. 그럼 이제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평가하게 되겠죠? 그래서 막 소문이 퍼져. 그러면 이제 평판 자원이 깎입니다. 평판이 깎이면 좀 이제 올 수 있을 법한 운도 달아나게 되죠. 그렇잖아요. 뭐 안 좋은 소문 돌거나 평판이 내려가면 어디 조직에서 그 사람을 뽑겠습니까? 근데 이제 평소에 잘하고 다녔으면 그런 소문이 돌더라도 내가 잘한 다른 사람에 의해 상쇄될 수도 있는 거거든. 그래서 이제 실패를 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총체적으로 내가 뭘 잘못한 게 없는지 복기를 한번 해보고, 그래서 이제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그걸 피나는 노력으로 수정하고 개선하고, 그러면 또 실패가 밑거름이 돼서 나아질 수도 있죠.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하던가요? 이게 사실 말이 쉽지 엄청 어려운 거거든. 사람은 왜 자기 멘탈 그리고 자기 자아를 지키려고 나름의 이제 방어 기제를 자꾸 작동을 시킵니다. 그러니까 실패했을 때 좌절감이 드니까 막 내부의 방어 기제가 작동이 돼서 자기 합리화를 하죠. 정당화를 하고요. 근데 내 상황에서는 지금 어쩔 수가 없었어. 난 돈이 너무 없잖아. 난 흑수저잖아. 그때 내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할 일을 미뤘던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, 아니면 이제 나는 노력을 최선을 다했는데 걔가 자꾸 날 방해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야. 내가 더 잘한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날 차별해서 내가 잘 안 된 거야.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남 탓을 하거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. 결국 이런 것들이 다 실패의 요소들이라고. 그러니까 스스로 안 되는 기운들을 계속 가져오는 셈이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세상사를 보면 안 될 때는 한꺼번에 안 되는 일이 막 몰려오거나 잘 될 때는 더 잘 되고, 이게 결국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순환 구조 때문입니다. 잘 될 때는 잘 될 만한 요소들을 계속 끌어당기는 것이고, 안 될 때는 더 안 되는 방향으로 자기를 몰아가죠. 근데 이게 정치도 마찬가지거든. 가령 유권자들 입장에서 보기에 어떤 정당이 막 개판을 쳐. 그래서 선거 때 막 회초리를 칩니다.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. 정신 차리라고. 그래서 민심의 심판을 받은 그 정당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.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. 이러면서 그때부터 유권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요? 지금 왜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서 지난번에 있었던 그 보궐선거에서 온판 깨지고 난 뒤에 무슨 혁신위원회 이런 거 막 만들었잖아요. 그래서 이걸로 이제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잘 되는 방향으로 갈까요? 안 갑니다. 여러분 기억을 한번 잘 더듬어 보시면 선거에서 한번 심판당하고 바로 정신 차려가지고 다음 선거에서 다시 선택받는 경우 정치에서 별로 없어요. 보기 힘듭니다. 보통 한 번 지면 연패를 하죠. 이게 똑같은 겁니다. 정당이 잘 돼. 집권도 하고 뭐 총선도 이겨서 다수당이 되고 지방선거도 이겨. 그럼 자원이 많겠죠. 여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? 이겼으니까. 자원이 많으니까. 이럴 때는 이제 내부에서 좀 싫은 소리, 쓴 소리 이런 것들이 좀 나와도 그래 저런 의견도 있을 수 있지. 다양한 의견을 존중해야 되는 거지. 다양성이 있어야 우리가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고, 그렇게 넓어져야 더 큰 조직이 되지.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받아 넘기거나 경청할 만하면 수용하거나 뭐 그럽니다. 이 여유라는 게 결국 성공을 통해 보상받은 자원, 튼튼한 발판 그런 데서 나오는데, 그게 있을 때는 그런 쓴소리들이 좀 날아들어도 그게 자기 권력 기반을 흔들지 못하거든요. 성공했는데 물러나라 그러겠습니까? 저게 내 권력을 흔들려고 하는 비판이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잘 되자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거구나,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. 여유가 있을 때는. 근데 이런 태도들이 잘 되는 길로 가는데 더 유리하거든요. 다양한 의견, 존중하는 마음, 포용력, 관용, 뭔가 실수하거나 잘못했을 때 바로바로 그게 체킹이 되는 것, 그리고 그게 수용이 되는 것, 그래서 고쳐지는 것, 이런 것들이 다 더 잘 되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잘 되는 집구석은 더 잘 된다. 정당이 잘 될 때는 더 잘 되게 하는 태도를 스스로 끌어당긴다. 반면 정당이 안 좋아, 선거에서 졌어요. 그럼 보상도 없잖아요. 보상은커녕 이제 책임을 져야 되잖아. 여유가 없어. 뭐 다양한 의견 이런 거 이제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. 왜냐면 자기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. 그래서 이제 정당이 잘 안 될 때 뭐 내부에서 우리부터 성찰하자, 우리부터 반성하자,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자, 소위 싫은 소리 쓴 소리를 내부로 돌려. 그러면 이제 책임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? 이 새끼 위기 상황인데 왜 총구를 안쪽으로 들이대냐. 안 그래도 어렵고 위기 상황일 때는 똘똘 뭉쳐야지, 왜 내부 총질을 하냐, 뭐 이러는 거죠. 근데 이건 이제 잘 될 때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요소와 태도들과는 정반대의 요소와 태도들이거든. 문제가 있으면 수정을 해야 되잖아. 문제가 있으니까 실패하거나 패배했겠지. 리스크가 있으면 그거를 해소해야 되는데 똘똘 뭉친다고 이제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가령 왜 우리가 어떤 조직에서 회의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?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 들어보고, 우리가 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서 뭐 위험 요소는 없는지 여러 사람에서 서로 크로스 체킹도 하고, 그 과정에서 이제 문제나 리스크가 발견
발견되면 미리 대비하거나 해소도 하고 그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려고 그냥 뭐 상급자가 뜩 앉아가지고 다 묵살하고 한 사람이 딱 정한다. 그럼 회의할 필요가 없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왜 패배했는지, 왜 심판받았는지, 왜 실패했는지 이런 걸 같이 모여서 평가하고 의견을 나누고 이런 작업들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뭔가 안 되는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거를 다양한 의견으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. 그걸 받아들일 여유가 없거든. 왜? 졌잖아. 뭔가 쓴소리가 날라들면 그걸 충고나 조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권력 기반을 흔드는 거다. 이거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. 물론 실제로 권력 기반을 흔들게 되기도 하죠. 책임을 진다는 건 그런 거니까.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권자가 교체도 되고 의사결정 구조나 시스템을 바꿔야 조직이 제대로 운영이 될 거 아닙니까? 근데 자기 권력 기반 지키려고 그런 작업을 다 거부한다. 뭔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위기 땐 똘똘 뭉쳐야 한다. 내부 총질하지 마라. 이렇게 억압하면 더 안 좋아지는 겁니다. 그 위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일단 알아야 위기에서 벗어날 거 아닙니까? 그걸 못하게 하면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죠. 그래서 정당도 보통 안 되는 집구석이 더 안 되고 잘 되는 집구석은 더 잘 된다. 물론 그렇다고 이런 순환고리가 영영 가는 건 아닙니다. 변곡점이 생기죠. 끊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. 우리가 성공의 기억을 쌓아보는 것, 승리의 경험을 만들어 보는 것, 이런 것들은 개인에게도 조직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. 잘 될 때 연쇄적으로 더 잘 되게 하는 선순환을 불러일으키는 거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 연쇄가 언제 망가지느냐? 그 성공의 감옥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오만함. 딱 한 번만 성공해보고 자기가 성공했던 그 경로에 계속 의존하는 게 제일 위험한 일입니다.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성공해봤던 그 모델만 진리이고 영원할 거라고 착각을 하면 잘 될 때 더 잘 되는 그 선순환 고리가 끊어져 버립니다. 내가 이겼는데 말이야. 내가 그거 성공해봤는데 내 말이 다 맞아. 딴소리 하지마. 네가 뭘 알아. 됐어 내 말대로 해. 이러면 이제 이런 거 한번 나올 때마다 이제 잘 될 때 더 잘 되는 그 연쇄에서 나사가 픽픽 하나씩 빠지는 겁니다. 그러면 이제 선순환의 톱니바퀴가 결국 망가지겠죠. 망가지면 실패하는 국면으로 갑니다. 잘 될 때 더 잘 되는 국면에서 안 될 때 더 안 되는 집구석으로 이전하게 되는 거죠. 계속 더 나빠지는 겁니다. 이건 사람도 그렇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게 유권자가 어느 정당을 심판해도 그 정당이 바로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계속 수렁에 빠지고 연패를 하는 이유입니다. 혁신 어쩌고를 내부에 만들어도 거기서 나온 혁신안이 잘 수용이 안 되는 이유도 이겁니다. 그 좌절의 굴레에서 쓴소리 듣고 빠져나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. 성공의 경험을 한 번이라도 쌓기 위해 노력할 것. 그렇게 해서 성공의 경험을 쌓았을 때 그 성공의 감옥에 본인이 갇히지 않도록 경계할 것. 이 두 가지 트랙이 다 잘 작동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핵심은 실패했을 때도 성공했을 때도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을 찾아내서 걷어내는 것. 좀 실패했을 때, 패배했을 때 자기 합리화하고 남 탓하고 이런 것도 결국 오만함이거든요. 겸허하게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거니까. 반면에 본인이 이겼을 때 자기 그 성공의 감옥에 갇혀가지고 독선적으로 굴고 그게 오만함이라는 건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. 내가 이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이겼지만 이게 결국은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변하고 이러면은 낡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. 이런 식으로 이제 겸손을 유지하면 그 이제껏 성실하게 하던 노력에 더해서 좀 더 다양한 의견들, 새로운 방법들 이런 걸 끊임없이 찾아보고 공부하고 유연하게 수용하면서 계속 변화를 하고 바뀐 시대에 적응하려 하고 그러면 자기가 이제 이전에 성공했던 모델에 갇히지 않겠죠. 근데 그게 혁신이거든. 혁신이라는 게 꼭 망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럴 때만 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, 오만함을 경계하는 것, 그게 다 혁신의 조건인 거거든요. 오만의 톱니바퀴를 겸허함의 톱니바퀴로 갈아 끼우고 어떻게든 안 될 때 더 안 되는 이 순환 구조를 잘 될 때 더 잘 되는 순환 구조로 이전시키려고 노력하는 것, 이거 이제 실패했을 때 해야 되는 혁신인 거죠. 사람이나 조직이나 거창한 혁신안을 고민하기보다는 매일 우리 다 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에 한번 작은 오만함이라도 있었던 건 아닌가, 이런 것들을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실천이 진짜 혁신일 겁니다. 그리고 그런 것들이 습관이 되어서 쌓이고 나면 큰 성공이 되어 있겠죠. 오늘은 여기까지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